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천재안병규 독해와 작문 관련해서 2과 진행을 할 건데, 시험 대비로 요거 2과 먼저 교과서 속 문법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본문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관계대명사 나옵니다. 관계대명사 나오는데 이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렇지만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시간으로 보도록 하죠.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라고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에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혹 가다가 좀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우리가 관계대명사 나오는 자리에 뭐 접속사가 들어갈 그런 문제라든지 어법 문제 같은 거 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에 접속사를 넣거나 접속사 들어갈 자리에 관계대명사 넣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관계대명사는 우선 모든 영어 문법에서는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명사는 명칭이 중요한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문장에서 말 그대로 대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겠죠. 명사 들어갈 자리라는 거예요. 즉 주어로 쓰이거나 뭐 목적어로 쓰이거나 이렇다라는 건데, 보어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게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지만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부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복격 관계대명사는 마치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비슷하게 쓰는 건데,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냐, 아니면 타동사 뒤에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냐, 뭐 그거라면 이제 뭐 복격 관계대명사는 이제 비동사나 이제 이형식 동사 뒤에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죠. 아무튼 간에 네, 그래서 대명사라는 거는 문장에서 명사가 들어갈 위치에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걸 접속사로 생각하지 말고, 단 이제 명사 들어갈 자리에 뒤에 주어 들어갈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든지, 또는 뒤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관계대명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야지 뒤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 하나 정도는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접속사 같은 경우는 뒤에 완전 문장이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문장 두 개를 접속시켜주는 거니까. 관계대명사는 대명사 역할을 하면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와 관계성을 가진다라고 해서 관계대명사라는 것이고요. 조금 그렇게 이제부터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은 혹시 접속사랑 자주 헷갈렸었다라고 한다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도움이 안 된다면 뭐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십시다. 2번 보시면은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찌 보면은 맞아요. 이제 선행사가 명사밖에 쓸 수가 없잖아요. 명사 뒤에서 이제 후치 수식을 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은 이제 뭐뭐 하는 것, 즉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what인 경우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도 얘를 이해를 하시는 게 좀 이제 이거 외우셔도 돼요. 뭐 what은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뭐 이제 the thing which나 the thing that으로 변환할 수 있고,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는 암기할 게 너무 많아요. 뭐 단어도 외워야 되고 표현도 외워야 되고, 뭐 기본적인 아주 필수적인 문법이라든지 이런 건 당연히 외워야 되잖아요. 외울 게 너무 많은데 이런 것까지 외운다라고 한다면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제가 만들어드린 예문을 보시면 What color do you like? 랑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가 있죠.
그쵸? 첫 번째 문장 What color do you like? 너는 무슨 색을 좋아해? 라는 문장이잖아요. 두 번째 문장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너 어떤 색깔이 좋아? 빨간색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나와 있죠. 물론 red or blue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Which color do you like?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항상 어떤 문맥에서 쓰이느냐를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What color do you like?는 말 그대로 무슨 색을 좋아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Which color do you like? 그냥 어떤 색을 좋아하냐라는 거고 이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상황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What color do you like?는 색을 뭔지 모를 때, 상대방이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 그리고 정해진 리스트가 없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빨주노초 파남보, 뭐 이제 무지개색이라든지 뭐 이런 색깔들 중에서 어떤 색을 좋아해가 아니라 그 주어진 색깔들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라 너 지금 한번 말해봐. 목록은 없지만 너한테 주어진 카탈로그는 없지만 너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나한테 말을 해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색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고를 수 있어야 되는데 고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위치를 쓰게 되면 어떤 색을 좋아하냐 이럴 텐데 뭐 이제 보통 red or blue 뭐 아니면은 뭐 blue or black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제 뒤에 보통 A or B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문맥상 유추할 수 있는 거는 which color do you like만 나왔다 하더라도 눈앞에 보여지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은 what은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what은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미안합니다. which는 선택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what을 쓸 때는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냥 유추해서 또는 때로는 뭐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반면에 which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르면 되겠죠. 답변을 할 때. 바로 그거예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what은 기본적으로 선택지가 없을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which는 선택지가 있을 때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관계대명사 what도 조금 덜 헷갈리실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이 선행사를 포함한다라고 해서 앞에 선행하는 명사가 없잖아요. 그죠? 앞에 선행사 그 명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일반 관계대명사를 쓸 때에는 사물이나 동물 수식할 때 which를 쓰죠. 이때 which를 쓸 때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what은 선택지가 없고 which는 선택지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피부로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what을 쓸 때는 앞에 선행사 없이 그냥 바로 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주어, 동사, 관계대명사, 뭐 주어, 동사 또는 관계대명사 후에 뭐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거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관계대명사 what도 일반 다른 관계대명사들처럼 사람일 때 그리고 선행사가 포함이 되겠지만은 사람이나 사물일 때 전부 다 쓸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선행사가 없으니까 뭐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그리고 이 같은 걸 이제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사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뒤에 만들어준 케이스가 되겠죠.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그 다음에 4번 관계대명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일 경우 생략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좀 잘 보세요. 얘 있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일 경우에는 생략 가능하다. 맞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좋은 문법적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략을 한다라는 것은요. 이제 보통 문장이 장황해진다라든지 너무 길다라든지 가독성을 위해서 또는 뭐 너무 기니까 뭐 뒤로 뺀다 뭐 이게 반복이 되니까 생략을 한다 뭐 문맥상 유추할 수 있으니까 생략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한다는 것은 너무 좀 생뚱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것도 주격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냥 걔만 없애버리면 된다. 이거는 뭐 그 문장을 조금이라도 짧게 쓰려고 하는 것을 그걸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주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왜 하필 비동사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되게 별로 좋지 않은 설명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 동사는 생략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동사들을 생략을 할 수 있는데 왜 정해진 비동사만 생략이 가능하냐? 이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얘는 그냥 암기해라. 앞으로 문장이 나왔을 때 이게 생략이 됐을 경우를 여겨라. 판단을 해라. 라는 걸로 보여지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됐다라고 저는 보기보다는 지울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얘가 이런 예문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장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I know a girl playing outside all the time. 나는 매일, 맨날 밖에서 노는 여자의 한 명을 알아 라는 뜻이죠. 자, 이제 이 4번 문항의 얘를 적용을 하면은 얘가 원래 이렇게 되는 거가 되겠죠. Who is 이게 생략이 된 거겠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기보다는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런 거 얘네들을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은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분사라고 한다는 것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쓰일 수 있잖아요. 이 분사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분사 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때 배웠던 게 바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모두 다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로, 과거 분사는 완료의 의미로 마찬가지로 현재 분사는 능동, 과거 분사는 수동 이 의미로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나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마찬가지예요. I know a girl playing outside all the time. 그래서 playing outside all the time 요거 현재 분사구로 보는 것이죠. 그냥 현재 분사구로 봐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 거. 이러면은 아무 이유 없이 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라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걸 굳이 생략을 했다고 해서 뭐 여기 뭐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는 무슨 뭐 어떤 건가 뭐가 생략되는가 이런 걸 따질 시간에 그냥 아주 깔끔하게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하죠. 저는 그게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 이런 거 나는 완벽주의자야. 나는 모든 문장을 볼 때 모두 다 해석을 해야 돼. 뭐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모두 다 분석을 해야 돼. 만약에 그래 어려운 문장 나올수록 더더욱 그래. 이거 막 생각하면서 어디 들어가야 될지 이거 생각할 시간에 그냥 ing 들어왔네. 앞에 나오는 거 수식하는 거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하는 건 아시죠? 이거는 무조건입니다. 조건 없이 그냥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어가 쓰이면서 뭐 이제 좀 관용적으로 습관성처럼 생략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5번 관계대명사 앞에 컴마가 있으면은 이제 계속적 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컴마가 없으면은 제한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계속적 용법은 많이 봤지만 제한적 용법은 처음 들어볼 수 있어요. 제한적 용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계속적 용법의 반대 표현입니다. 반대 표현인데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는 관계대명사 쓸 때 그런 게 이제 제한적 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마 안 붙어 있고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하나 수식을 해주고 근데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컴마를 찍고 관계대명사가 쓰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사가 물론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하나일 수도 있지만 근데 뭐 명사가 하나뿐이 아니라 뭐 명사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문장 전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 컴마를 한번 딱 찍은 거예요. 컴마 찍으면 무슨 뜻이에요? 그 문장을 살짝 끊고서는 읽어보자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을 끊고 읽어볼 시간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문장 쭉 읽고서는 끊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를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볼 수 있는 게 연속성이 없으니까 연달아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하나만 수식할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웬만해서 우리 두뇌가 그렇게 인식을 잘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마가 붙어 있으면 계속조원법이다. 우리가 이걸 왜 계속조원법이라고 부르냐면 제한적 문법은 말 그대로 명사 하나 수식한다는 거. 계속조원법은 흔히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컴마 찍고 위치 나왔으면은 그리고 이것은 그리고 그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정말 편해져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조원법이라는 거예요. 계속조. 해석을 할 때 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라는 측면에서 계속조원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라는 썰이 있고요. 뭐 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명사 하나만 수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사 뭐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열려 있는 뭐 그런 거다라고 해서 뭐 그렇게 또 보는 사람들이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에 설명 들었던 것처럼 계속 이어서 해석을 하는 게 편하니까 그냥 계속조원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때 맞아. 컴마 찍고서 이제 관계대명사를 쓰잖아요. 이때는 who나 which를 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 that을 절대 못 씁니다. 여러분, 컴마를 찍고 that을 쓰는 경우에는요. 병렬 구조로 쓰는 경우에요. 그리고 그때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 아닙니다. 그때 that은 지시 형용사나 지시 대명사라든지 보통 지시 대명사도 그런 식으로 잘 안 쓰는데 뭐 컴마 찍고 that car, 컴마 찍고 that bus 이런 식으로 쓴다라든지 그럴 때는 써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에 계속조원법으로 쓰면서 컴마 찍고 that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 문제에 출제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컴마 찍고 that 나오면 무조건 얘가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얘가 관계대명사 들어갈 자리인데 that은 잘 썼는데 앞에 컴마가 있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관계대명사의 종류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주격, 목적격 그리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관계대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던 복격 관계대명사가 있고요. 근데 이 복격 관계대명사는 보통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쓰이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뭐 이제 문법책에서 배울 필요가 없겠죠? 괜히 뭐 외워야 될 거 하나만 더 늘어나는 셈이니까. 네, 이렇게 이런 것도 있다. 그 정도는 알고 가세요. 그냥 알고만 있으시라고.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뒤에 여기 여기 앞에 위에서 봤을 때 2번 있죠? 여기서 선행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형용사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절에서 이제 주어 대신에 쓰이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관계대명사 쓰인 다음에 뒤에 바로 동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뭐 이제 부사, 동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것이 주격 관계대명사다. 즉 뒤에 주어가 빠져있는 형태 불완전한 절이 들어오겠죠. 반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에 목적어가 들어갈 자리에 비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요 있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파악하기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바로 동사부터 딱 튀어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부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부사나 뭐 전치사 구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어를 찾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게 아니에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주어가 들어오고 동사도 다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다. 얘가 조금 더 구별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굉장히 오랫동안 읽고 내려가야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원래 들어가야 될 자리, 즉 목적어가 생략된 자리를 찾을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문장을 주격 관계대명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 내려가야지 얘가 앞에서 쓰였던 그 대시나 뭐 그런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흔히 어법 문제 많이 출제가 되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게 타동사 뒤에 목적어 들어가죠. 그리고 전치사 뒤에 목적어 들어갑니다. 그죠? 우리는 그 두 개를 알고 계시면 돼요. 딱 그 두 개만 있어요. 두 개. 그 두 개만 아시면 돼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럼 앞에 나오는 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앞에 뭐 대시 없다 하더라도 생략된 게 접속사 대시 아니라 목적격 관계대명사 되실 거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없다 그러면은 앞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네, 이게 근데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경우에 따라서 얘가 투부정사가 수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투부정사. 이런 게 이제 진짜 어려울 텐데 예를 들자면 뭐 예문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I know 뭐가 있을까? I know a place. place 하지 말자. place 하지 말자. I know 뭐가 있을까요? I know 너 말고 I have. 내가 이거 머릿속에서 바로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I have a fork that you can use to eat with. 자, 여러분, 미안합니다. 뭐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 수가 없네요. 제가. 그런데 이 문장을 봤을 때에도 이제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만들어 놓고 보니까.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네요. 미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설명이 가능은 합니다. 좀 더 복잡한 문장을 만들고 싶었는데 미안합니다. I have a fork that you can use to eat with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목적과 관계대명사인 건 다 알아요. 이런 문장이 나오면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얘예요, 얘. You can use 다음에 얘가 타동사잖아요.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없어요. 그쵸? 근데 또 뒤에 보니까 with 뒤에도 또 전치사인데 목적어가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여기서 대신 나오면은 그냥 얘가 선행사고 뭐 뒤에 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with 뒤에 목적어 없네? 그러니까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결론은 맞겠지만 그래도 답은 근데 설명은 틀린 거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 대신 you can use a fork 여기 use 뒤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투부정사 들어가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치사로 끝나야지 정상인 거죠. 왜냐하면은 포크를 가지고 먹어야 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투부정사 형용사조 용법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텐데 오늘은 이제 관계대명사니까 계속 시간이 지금 허비가 되니까 요것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서는 정확하게 좀 알고 가는 게 좀 속편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이제 복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비동사라든지 become 이형식 동사들 있죠. 이형식 동사들 들어가는 자리 뒤에 이제 원래는 주격보호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주격보호 들어가는 자리에 이제 관계대명사가 이제 원래 들어가는 그 위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복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뭐 똑같아요, 사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뒤에 빠진 건 똑같습니다. 근데 그 동사가 3형식, 3, 4, 5형식이냐 아니면 1, 2형식 동사냐 뭐 2차에 1형식 동사일 리는 없겠구나. 2형식 동사냐, 3, 4, 5형식 동사냐 그 차이인 거지. 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소유격 관계대명사 있어요.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얘는 주격, 목적격과 다르게 얘는 반드시 뒤에 완전 문장이 들어와야 됩니다. 완전 문장. 왜 그러냐면 이거를 알고 가시면 돼요. 소유격이라고 했잖아요. 소유격. 우리가 소유격이라고 한다는 것은 누가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에요. 이건 달리 말해서 얘는 진짜 찐 형용사처럼 사용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형용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생략을 해도 완전 문장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하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주어, 목적어는 명사니까 얘네들이 생략이 된 상태에서 뒤에 문장이 들어오는 거니까 불완전한 절이 들어오는 게 타당한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소유격이기 때문에 누가 소유하고 있다. 내 가방, my bag 할 때 my는 형용사죠. 그쵸? 뭐 정확히 말 한정사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걔는 없어져도 돼요. bag이 중요한 거지 my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얘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이 뒤로는 완전 문장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소유격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해도 문장 구조에 결함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뒤에 완전 문장 들어온다. 예문을
여기 아래 예문이 안 써있네요. 예문을 하나 써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I have a car whose door is red. 나한테는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그 자동차의 문짝이 빨간색이다 라는 거죠. 지금 문짝 그리고 하나겠죠 이러면은. 어쨌든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뒤에 보시면은 door is red 완전 문장 들어오죠. 그리고 얘가 지금 선회사가 a car잖아요. 그래도 whose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whose가 who에서 파생이 됐기 때문에 뭔가 사람한테만 써야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사람, 사물 둘 다 쓸 수 있어요. 선행사가 사물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이때 이 whose를 of 위치로 바꿔줄 수는 있기는 해요. 이때만 위치 들어가니까 of 위치는 됩니다. 그런데 of whom은 안 돼요. 앞에 선행사가 사람일 때는 of whom 되냐? 안 됩니다. 그때는 그냥 whose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쓴다. 근데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 what을 쓸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what은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보통 대명사 역할을 하겠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이미 명사를 수식을 하는 그 형용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데 what 같은 경우에는 수식할 명사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선행사도 없어야 되고 수식할 수 있는 명사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at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at을 쓰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아래 예문을 좀 몇 개 보도록 하시죠. He always carried a pen and a notebook with him to write down what he saw. 그는 항상 carried a pen and a notebook. 펜과 노트북을 가지고 다녔다. With him, 그와 함께 뭐 하기 위해서 to write down, 써내려간대. 뭘 써? What he saw, 그가 봤던 것을 쓰기 위해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때 what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가 봤던 것, 그가 본 것 이렇게 해석을 하네요. 지금 앞에 보시니까 명사가 없습니다. 선행사가. 그죠? 뒤에 보시니까 목적어가 없어요. 이럴 때는 정확히 말해 그렇죠. 아무튼 목적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선행사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대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이제 그죠? 선행사가 없으니까. 그리고 완전 문장도 아니니까 접속사로도 쓸 수 없으니까 무조건 what밖에 안 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나중에 그 문장을 풀다가 보면은 간접 의문문이라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접 의문도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순서로 들어오니까 이때는 솔직히 말해서 가장 정확한 거는 해석입니다. 간접 의문 같은 경우에는 해석이 뭐뭐하는 지로 끝나요. 해석이 뭐뭐하는 지, 언제 올지 예문을 써드릴게요. I know when you will come. 난 너가 언제 올지 안다 이거죠. 이렇게 쓰인 게 이제 간접 의문이 되겠죠. 참고로 시간 부사절이 아닙니다. 이거 부사절이 아니라 명사절이에요. 그러니까 when을 쓸 때 will을 쓰면 안 된다라고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시간 부사절일 때 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when이 부사절 접속사로 쓰였을 때 그럴 때 will을 못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know 타동사 뒤에 명사 역할을 하는 거죠. 목적어 역할을. 이럴 때 when은 명사절 접속사 when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는 will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거 차이점을 알고 가시면 되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뭐뭐 할지라고 해석이 되면 그때는 간접 의문이다. 근데 반면에 그가 본 것이라고 해석이 될 때에는 걔는 관계대명사다. 또 얘 같은 경우에 the thing which로 바꿔봤을 때 말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그때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뭐뭐 하는 것이든 뭐뭐 할지든 간에 둘 다 해석이 얼추 어울리는 경우가 있어요. 둘 다 얼추 어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개인적으로 팁을 드릴 때에는 그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앞, 뒤 맥락을 고려를 하는 겁니다. 특히 앞 문장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석이 된다. 뭐 둘 다 아무 무리 없이 해석이 된다. 라고 하면은 괜찮아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석하셔도 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여러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여러 번 독해를 해보고 문법도 연구한 결과 나름 도달하게 된 결론이 문법 학자가 될 거 아닌 이상에는 뭔가 문법을 막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연구하면서 막 가르치고 뭐 학자들과 머리 맞대어 가면서 얘가 뭘까 이런 거 구별하고 이럴 게 아닌 이상에는요 그냥 둘 다 해석이 다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편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게 그게 좋아요 사실은.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문장을 그 전체 지문을 이해를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그럼 편한 대로 해석을 하시라. 물론 거기까지 가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얘부터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는지부터 해석을 해봐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거를 뭐뭐 할 지냐 뭐뭐 할 것이냐 둘 다 해석을 해봤을 때 어떤 게 더 자연스러운지 어떤 게 더 문맥상 올바른지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될 때 그때는 에라 모르겠다. 그래 둘 다 되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편한 대로 그나마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것대로 해석을 하겠다. 라고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뭐 I know what you did. 이런 문장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알아. 너가 무엇을 한지, 너가 무엇을 했는지 난 알아. 지로 해석이 되잖아요. 것도 해석이 된다니까요. 이런 게 또 I know what you did. 난 너가 했던 것을 알아. I know the thing which you did. 그래서 말 되잖아요. 이럴 때 다 해석을 간접문도 해석이 되고 뭐 관계대명사도 해석이 될 때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라? 여러분 편한 대로 해석을 해라. 자연스럽게 읽히는 대로 해석을 하시라. 문맥을 고려를 해서 보통 웬만해서는 뭐 말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좋겠죠. 이럴 때는 난 너가 뭘 했는지 알아. 보통 이게 좀 더 자연스럽겠죠. 난 너가 한 것을 알아. 이것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고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사실 간접 의문이냐 아니면은 접속사 that 들어갈 자리냐 이거 가지고서는 많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걔네들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when Da Vinci observed something which intrigued him, he asked one question after another. 그래서 when 다빈치가 observed something 무언가를 관찰하였을 때 which 근데 그 무언가가 뭐예요? 그를 흥미롭게 만든 흥미를 자극시킨 거죠. intrigue라는 동사가 이제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유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에게 흥미를 유발한 무언가를 관찰을 했을 때 그는 asked one question after another. one question, one after another라는 표현인데요. one after 이거는 어차피 또 이제 본문 나갈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one after another는 연달아라는 뜻입니다. 연이어서 연달아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연달아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얘부터 해석을 하셔서 얘를 먼저 해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one after another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 one 뒤에 명사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one after another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했어요. 그때 가리키는 one 걔가 가리키는 거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앞에 뭘 앞이나 뒤라든지 이런 데서 어쨌든 연달아 질문을 했다 또는 질문을 연달아 했다. 또 막상 연달아 질문을 했다라 그것도 막상 자연스럽네요. 아무튼 무슨 상관입니까? 해석만 잘 되면 되죠, 그렇죠? For most people, emotional and subjective art does not mix well with science, which stresses logic and reason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emotional and subjective art, 감정적이면서 subjective는 주관적인 것이죠. 감정적이면서 주관적인 예술은 does not mix well with. mix with인데 얘가 부사가 들어갔어요. 잘 안 섞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science, 과학과는 잘 안 섞이는데
이러한 것은 자 이제 계속적별 관계 대명사가 들어갔잖아요. 자 방금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이러한 것은이라고 해석을 했죠. 그리고 그냥 연달아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진짜 찾고 싶다 하면은 이거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stresses logic and reason이라고 했어요. 미안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었네요. 뒤에 나와 있는 게. 뒤에 거를 읽지 않았어요. 뒤에 거를 보고서는 얘가 앞문장 전체인지 그걸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미안합니다. 이럴 때 뒤에 게 있으니까 뒤에 게 뭐예요? 논리와 이성을 강조한다잖아요. 논리와 이성을 강조하는 게 예술은 아니겠죠? 사이언스겠죠? 과학이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선행사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가 이제 그 교과서 속 메인 문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앞에 게 하나였네요. 관계대명사 하나. 관계부사가 나오네요. 관계부사 한번 볼게요. 관계부사는 여기서도 뭐 접속사 부사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를 접속사 플러스 부사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관계성 있는 부사라고 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을 해도 되죠. 그쵸?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부사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돼요. 경우에 따라서. 형용사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져요. 형용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주격 보호로 들어오는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들은 당연히 생략이 되면 안 되겠죠. 걔네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보호 역할을 하는 형용사 말고 일반 단순 명사 수식을 하는 그런 단순 형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사도 생략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없어져도 나머지 구조가 말이 돼야 되는 게 부사기 때문에 관계부사도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사라져도 그 관계부사절이 사라져도 온전한 문장을 띄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자, 학교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학원이나 뭐 인강도 그럴 거고요. 뭐 문법책도 그럴 거고요.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좀 저학년이거나 또는 뭐 이제 딱 한 이 정도 수준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경우에 그럴 때 이렇게 설명을 아마 하실 거예요. 뭐 저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수업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은 조금 난이도가 높으신 거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 뜻은 뭐냐면은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설명이 안 나와 있네요. 근데 관계부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완전 문장을 받아야겠죠. 뒤에 완전 문장 들어옵니다. 관계부사는.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뜻은 치환이나 그렇죠. 치환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도 똑같은 성격을 띈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얘 뒤에 완전 문장 들어오는데 얘 뒤에 완전 문장이 안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바꿔줄 수 있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오면은 완전 문장 들어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관계부사, 제가 100%라고는 안 할게요. 저도 지금 뭐 머릿속에 기억나는 것들은 없는데, 근데 모든 관계부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안 바뀌는 경우가
지금 딱히 떠오르는 경우는 없는데요. 근데 대부분 아마 뭐 안 바뀌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뭐 한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제 같은 지식에서 관계부사는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뀌었다면 완전 문장 수식합니다. 뒤로. 자,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다시 바뀔 수 없는 구조들이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뒤에 완전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제가 설명 드릴게요. 예를 들자면은 I have a house. where 같은 게 관계 부사입니다. 잠깐만, 이거 말하기 전에. 부사는요, 이거 관계 대명사도 그렇고 관계 부사도 있고, 얘네들은요, 기본적으로 대수로, 관계 대명사 같은 경우는 대수로 바꿔 쓰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의문사를 활용을 하는 거예요. what, which, who, 이런 거 다. who's도 그렇고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부사도 의문사 중에서 부사 역할을 하는 거를 고른다고 한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when, where, how, why 이 네 가지가 다예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쓰는 거예요. 관계 부사는.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 부사가 달라져요. 이 같은 경우는 a house 장소니까 where를 썼습니다. 지금 제가 I have a house where I live 이렇게 씁니다. 얘가 완전 문장이죠. I live 이런 게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불완전하게 보여요. 왜냐면 우리는 하도 많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그 구조에 하도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마치 주어 동사가 들어왔는데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불완전한 문장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자동사죠. 완전 자동사입니다. live 살다예요. 나는 산다. I have a house where I live. 내가 사는 집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 문장 들어왔어요. 자, 이럴 때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쓰는데 이때의 where 같은 경우는 앞에 나는 선행사를 고려를 해서 집 안에서 사는 거죠. 집 위에서 살지 않습니다. 지붕 위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집 아래 뭐 이제 지하에다가 뭐 땅굴 파놓고선 거기 아래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집 아래에서 사는 거 아니고 집 구조물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in which라고 해야 되겠죠. in which. 이론상으로 봤을 때 under which도 되고요. on which도 됩니다. 또는 뭐 above도 돼요. 전치사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문법은 다 된다 이거예요. 그냥 의미가 이상해질 뿐이지. 생각해보세요. I have a house under which I live 라고 해봐요. 무슨 뜻이 돼요? 집 아래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놓고선 집 안에서 땅 파고선 땅 속 들어가서 산다라는 건데 I have a house on which I live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죠? 또 그거는 집 위에서 산다는 겁니다. Above는 집 위에서 사는데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집이 있어. 지붕이 이렇게 딱 있어. 거기서 둥둥 떠 있는 거야. 둥둥 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거야, 내가. 문법은 돼요. 말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전치사를 항상 in만 쓰는 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치사는 변화할 수 있습니다. I have a house in which I live 이렇게 쓰는 건데 이때 이 전치사를 뒤로 빼줄 수가 있어요. I have a house which I live in 이거 가능하겠죠. 내가 사는 어디 안에서 사는 집이 있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알려드리려고 했던 문장은 뭐냐 하면요. 이거 잘 보세요. No, a person no person 말고요. No, 뭐가 있을까요? I know a book. I know a place. 그래요. On which I depend. 장소에 의지를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장소에 의지할 수 있을까요? 집? 뭐 어쨌든 I know a place on which I depend라고 했어요. 이런 문장을 잘 보세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지금 place입니다. 그죠? 얘가 place인데 이러면은 우리가 따졌을 때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where로. 그죠? where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씁니다. 왜냐하면은 관계 부사는 뒤에 완전 문장 들어와야 돼요. I know a place where I depend. 이거 안 돼요. 아쉽게도 안 됩니다.
뒤에 완전 문장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depend 완전 depend 자동사기 때문에 완전 문장이거든요. 맞거든요. 라고 해요. 애석하기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사전을 검색을 하면은 depend가 자동사로 나오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자동사가 다 얘네들만 가지고 쓰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닙니다. depend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동사 얘 하나로만 쓰였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옛날 고대 영어에서는 그렇게 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그걸 페어라고 하죠. 그런 의미의 depend는 페어입니다. 얘는 의지하다 또는 뭐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depend가 되겠죠. 이럴 때는 반드시 전치사를 on이나 upon을 함께 써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자동사 맞아요. 그러니까 뒤에 전치사를 쓰겠죠. 이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listen 같은 경우입니다. listen. 근데 listen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얘만 쓸 수 있어요. 마치 일형식처럼 listen, you listen, 네가 들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뒤에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때 들어올 게 바로 명사가 바로 들어오지 않죠. to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전치사랑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좀 경우가 살짝 다르긴 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depend만 쓸 수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I live는 되잖아요. 나는 산다. 이건 돼요. 근데 I depend 이거는 못 써요. 얘만 어떻게 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얘를 관계 부사로 바꿔버리는 순간 전치사가 사라지잖아요. 뒤에 불완전한 문장 되는 거예요. 쌤, 그러면은 I depend on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돼요?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목적어가 안 들어갔잖아요, 이때는 또.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경우로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서는 관계 부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게 그게 핵심입니다. 이럴 때는 I know a place which I depend on은 돼요. 이 전치사를 뒤로 빼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전부 on which를 where로 바꿔줄 수는 없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왜 이런 게 있냐면 경우에 따라서 동사들은요. 반드시 전치사랑 동반돼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이중 목적으로 취해야 되는 동사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 동사가 그렇죠. 또는 이제 어떤 구동사로만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동사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관계 부사로 바꿀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가 장소라고 해도 이렇게 무조건 where를 쓸 수 있는 그런 선행사를 하더라도 못 쓴다 이거예요.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예를 들자면 위에다 쓸게요. I have a car with which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I have a car 말고요. I have a house with which you compared yours.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자, 해석하면 뭐예요? 나한테는 집이 한 채가 있는데 너가 너 거랑 비교한 집이 한 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네 집이랑 내 집을 비교했다 이거죠 지금. 선행사가 마찬가지로 house입니다. 자,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얘를 where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갔어요. yours가 이제 소유 대명사가 될 테니까, 그렇죠? 소유 대명사. 근데 안 돼요. 이거 where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갔는데 왜 안 되냐라고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compare A만 쓸 수는 없잖아요. 이거 됩니까? 이거 절대 안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마치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거 비교해봐. 그런데 이게 상황을 고려로 하면 말이 되는 거지 이 문장만 달랑 나오잖아요. 그럼 절대 우리나라 말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얘도 그래요. compare A만 쓸 수는 없어요. 뭘 써야 돼요? compare A to나 with를 써주고 그 다음에 B를 써줘야 되죠. 대상이 두 개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하라라는 거잖아요. 앞에 선행사가 yours가 A가 되는 것이고 이 선행사가 B가 되는 구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여러분들이 바꿔 쓰고 싶다 해도 바꿔 쓸 수가 없어요 관계 부사로.
이럴 때 반드시 with which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럴 때 with는 뒤로 빠져도 되는 거고요. I have a house which you compared yours with 이렇게 들어가도 되는 거고요. 핵심은 뭐냐? 이 문장도 그렇고 이 뒤에 아래 문장 depend를 썼던 이 문장도 그렇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온다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 부사로 못 바뀔 때에는요. 정리하자면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들어올 때고요. 왜 그게 들어오냐 하면은 동사의 성질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동사의 성질 때문에. 심지어 자동사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적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 설명 나와 있다시피 관계부사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맹목적으로 맹신해서 무조건 이거야 무조건 저거야 이렇게 가시지 마시길 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모의고사였나요? 지필평가였나요? 어디 학교에서 이제 시험 범위로 나왔던 건데 이 문법 말고 지문이 나왔어요. 근데 그 지문을 그 친구가 틀렸어요. 틀렸는데 본인도 이제 무조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고 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로는 무조건 완전 문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항상 설명을 들었다라고 했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다른 학원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막상 문제를 틀린 거야.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 문장이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였던 거예요. 그래서 관계부사로 못 바꾸는 거죠. 꼭 기억하고 계세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문법책을 믿고서는 공부하는 건 바람직합니다. 근데 문법책을 맹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정보가 문법의 끝이다 라고 맹신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대표적인 지금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예시 하나만 말씀드려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 학원에서 since, because, as 또는 뭐 순서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because, since, as, because, as, since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삼총사.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는 접속사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for까지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for. 얘도 접속사로 쓰이면은 뭐뭐하기 때문에예요.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뭐 문법책을 많이 못 본 것도 사실이지만 뭐 여러 종류를 많이 본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문법책들 중 단 어떠한 책도 for가 접속사로 쓰일 수 있고 얘가 뭐뭐하기 때문에라는 의미다라는 것을 명시해준 책이 한 권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책을 많이 안 읽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만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이거예요. 모의고사에서도 나와요. 이런 for가. 요즘도 계속 나와요. 이런 거는. for는. 회화에서도 쓰이고 외국 사람들도 많이 쓰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에서도 나오고 수능에서도 나오고 그럼 그 뜻은 여러분들 지필평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알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관계부사 how는 선행사 또 way와 함께 쓰이지 않으면 둘 중 하나가 생략이 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통 더 way를 쓴 다음에 how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부끄럽지만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 있죠. 맨 처음에 영어 공부할 때는 이게 가능한 줄 알았어요. 자연스럽게 읽히거든요. The way how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읽혀요. 그러니까 좀 영어를 해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외국에서 좀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the way how가 아닌데? 뭐 절대 안 쓰는데? 물론 맞아. 안 써요. 안 쓰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 있지만 근데 읽히는 게 되게 어색하게 읽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색할 수는 있는데 뭔가 이건 딱 봐도 이거 잘못했어요. 이렇게 읽히지는 않아요. The way how가 그럴싸하거든. The reason why처럼 the way how 뭐 나름 그럴싸해요. 그런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됩니다. The way 또는 how 둘 중에 하나만 쓰세요. 그 다음에 관계부사 같은 경우 뭐 선행사나 관계부사 둘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선행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일 때예요. 일반적. 보통 이제 대부분 a place, a time 이런 거, 또 the reason, the way 이런 것들 있잖아요. how는 무조건 선행사가 the way예요. 참고로 reason why도 관계부사 why도 무조건 선행사가 the reason입니다. 이런 것처럼 the place, the time 이런 거 얘네들 생략할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얘네들.
얘네들 생략할 수 있다 이거예요. 얘네들. I know the place where we met. 난 우리가 만났던 장소를 알아. 이거 대신에 I know where we met을 쓸 수 있다는 거죠. 또는 I know the place we met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써봐요. I know the place we met. 얘만 쓰면 안 되겠죠, 이제. 얘만 쓰면 안 되고, 응? 맞아요. 순간 헷갈렸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돼요. 순간 헷갈렸어요, 제가. 이렇게 선행사를 살려주고 관계 부사만 없애도 됩니다. I know the place we met. 또는 선행사를 날려버리고 관계 부사로 써도 되고요. 이거 상관없어요. I know where we me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여기서는 관계 부사를 주로 생략한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입니다. 보통은 이제 선행사만 써요. 관계 부사를 생략을 하고요. 이럴 때에는. 근데 여러분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쓸 때 얘만 좀 보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얘 where 같은 경우는 it, at, to, on 이런 거 말고도 쓸 수 있다. under, on 이런 거 다 쓸 수 있어요. on이 있네. under, above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근데 자, 얘 보세요. 이제 이유 있죠. 이유. for.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접속사 for. 이유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뭐하기 때문에. 그래서 for 썼잖아요. 물론 여기서는 전치사지만. 그래서 for가 그런 의미가 있다 이거예요. 아무튼 간에 얘를 관계부사 y를 쓸 때는 for which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고 how를 쓸 때는 in which로 바꿔줄 수 있다. 자, to which를 쓰잖아요. 만약에 to which를 쓰면 얘는 이거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쓴다는 것은 관계부사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해서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선행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 경우에서 the way to which를 쓰잖아요. 이때 the way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길이 돼요. 길. 말 그대로 길이에요.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럴 때는. 그래서 어떤 전치사가 붙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인데 어디로 가는 길이야? to which. 그 다음에 to which we go. 우리가 가는 길. 우리가 지금 향하는, 우리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향하고 있는 길.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in을 써야지 이제 뭐가 된다? 얘가 방식이라는 의미가 된다. 방식. in을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전치사 in은요, 어떤 특정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전치사 in을 많이 씁니다.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문으로 확인하는 거 이거 좀 보실게요. He was also be aware of, 뭐뭐를 인지하다입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단어 하나 나오죠. beware. 이게 있어요. beware. He was also beware of, beware를 쓰면 조심하다예요. aware를 쓰면 인식하다, 알고 있다예요. 뜻이 달라요. He was also aware of the way light falls on curved surfaces. 그래서 방식이죠. 어떤 방식? 빛이 falls on curved surfaces. 그래서 곡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표면에 빛이 딱 닿았을 때 그 방식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인지하고 있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 관계 부사와 how가 생략이 됐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in which가 생략이 됐습니다. 관계 부사는 어차피 못 쓰고요. 관계 부사는 쓸 수가 없어요. 그건 생략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생략이 됐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생략은요 써도 될 때 생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how는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생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이거는 애초에 쓸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이런 설명을 쓰고 싶으면은 관계부사 how가 쓸 수 없게, 관계대명사 how를 쓸 수 없게 또는 삭제되어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물론 이런 것까지 그렇게 그렇게 예민하게 보세요. 이럴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내가 선생인데 자, 그래서
he was also aware of the way in which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이제 이럴 때 생략이 됐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he sketched the machines where the pilot would lie down or stand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where가 이제 앞에 나오는 machine을 수식을 하는 거죠. 기계예요, 기계. 기계인데 이 기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그 기계에서 조종사가 would lie down or stand 라고 했어요. 눕거나 설 수 있는 그런 기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in which를 쓰면 되겠죠. 이게 기계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이제 기계 위에 눕거나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뭐 기계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게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며요. 그러니까 뭐 안에 탑승하는 기계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in which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In which the pilot would lie down or stand. 왜 그러냐면 이 뒤에 나와 있는 동사가 반드시 이중 목적으로 취해야 된다라든지 반드시 뭐 이제 어떤 앞에 나오는 이 in과 반드시 엮여야 되는 그런 동사라든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 자체만으로 lie down, stand 이 자체만으로 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 문장이니까 이때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 부사도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오늘은 독해 장문 2과에서 나오는 문법을 좀 알아보도록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본문을 진행을 하면서 요거 문법 오늘 미리 공부를 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숙제는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필기 정리를 하시고 다시 공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과에 나오는 단어들 있죠. 단어들 공부하고 외워주세요. 외워주시고요. 월요일날 이제 단어 시험을 보도록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우선 마찬가지로 2과 이제 본문 있죠. 본문을 번역을 해갖고 와주세요. 해석이 아니라 번역해갖고 와주세요. 번역을 해주시고 관련된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해서 월요일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시험 대비 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토요일날에 앞으로 지금은 3시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아마 4시부터 5시 반에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정해지면은 따로 여러분께 자세하게 공지를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별다른 공지 없으면 3시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토요일 날만 그럼 고생하셨고요. 우리 그럼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때 보도록 합시다.